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는 서로 기대고 받쳐주는 존재이므로 만남이 중요하고, 사람의 소중한 것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만큼 어렵고 복잡한 게 또 없다. 아무리 사소하게 시작된 관계일지라도 한번 어긋나면 마음에 상처를 입어 일상을 흔들어 버리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어 일상을 뒤흔들어 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관계는 반대로 고맙고 힘이 되기도 한다. 이에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인연을 맺음에 너무 해포서는 안 된다. 옷깃을 한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에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 가진 화투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음이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과 진정한 인연을 맺어야 하는 것일까? 곡과 같이 향기가 있는 사람을 만나라. 싱싱하고 풋풋한 꽃은 가만히 있어도 벌들이 찾아온다. 그것은 꽃의 달콤한 향기 때문이다. 하지만 꽃이 시들어 신선함을 잃게 되면 벌은 찾아오지 않는다. 신선함을 잃은 꽃은 더 이상 풋풋한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덕망이 높은 사람, 즉 높은 인격을 갖춘 사람의 주변엔 사람들이 몰린다. 품격은 사람의 향기와 같아 그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살아가는데 큰 가르침과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품격을 잃게 되면 비난의 화살을 퍼붓으며 더 이상 그 주변엔 얼씬도 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영국의 작가이자 시인인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꽃의 향기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품격이란 것이 있다. 그러나 꽃도 그 생명이 생생할 때에는 향기가 신선하듯이 사람도 마음이 밝지 못하면 품격을 보존하기 힘들어진다. 서금 백합꽃은 잡초보다 오히려 그 냄새가 고약하다.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배려하고 의연하고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고 신뢰하게 된다. 그리운 사람을 만나라. 곁에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그리움의 물결이 출렁거리는 그런 사람과는 때때로 만나야 한다. 그리하면서도 만날 수 없으면 삶의 그늘이 진다. 그리움이 따르지 않는 만남은 지극히 사무적인 마주침이거나 일상적인 스침이고 지나감이다. 마주침과 스침과 지나감에는 영혼의 메아리가 없다. 영혼의 메아리가 없으면 만나도 만난 것이 아니다. 무슨 일에서든 배운 것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지식이 인격과 단절될 때 그 지식인은 가짜여 위선자이다. 무학이란 말이 있다.
전혀 학문을 배우지 않았음을 뜻하는 말이다. 그런데 법정 스님께서는 무학에 대한 개념을 달리 말씀하신다. 무학이란 전혀 배움이 없거나 배우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많이 배웠으면서도 배운 자치가 없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웠어도 배운 사람답지 않게 굴면 배움이 없는 사람, 즉 무학자라는 말이다.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해서 피해를 일삼고 입에 담지 못하는 댓글을 달아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보복운전을 일삼고 금연구역이든 아니든 아무 데서나 흡연을 하고 보복운전을 일삼고 금연구역이든 아니든 아무 데서나 흡연을 하고 지하철 안에서는 나이든 어르신을 봐도 자리 양보도 할 줄 모르고 아무 곳에서나 자기 편하면 그만이라는 듯 함부로 행동하고 자신의 하는 말에 책임을 지지 않거나 남에게 피해주는 일을 예사로 한다. 무슨 일에서든 배운 것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 사람이야말로 참 지식인인 것이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줌으로써 상대를 만난 것에 대해 고마워하는 사람을 만나라.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에겐 삶의 향기가 난다. 향기가 나는 사람은 남을 편안하게 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상대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라면 자신을 양보할 줄도 안다. 이런 사람은 긍정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충만한 에너지를 불어넣어준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고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부끄러움이 없는 뒤끝이 산뜻한 사람을 만나라. 사람들은 세상을 떠날 때 크게 두 가지 현상을 보인다. 하나는 뒤끝이 산뜻하고 깨끗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산 사람으로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없고 가치 있게 산 사람이다. 그러나 뒤끝이 흐리고 더러운 사람은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많고 무가치하게 산 사람이다. 그래서 후회가 많은 사람이다. 아쉽게도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을 산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게 깨끗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뒤끝이 산뜻하고 깨끗한 사람은 후회를 남기지 않는다. 우리는 누구나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덕을 부리지 않고 한결같은 사람을 만나라. 사람들의 유형을 몇 가지 살펴보면 꼭 있어야 할 사람, 그리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없어야 할 사람이 있다. 꼭 있어야 할 사람은 남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은 언제나 한결같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딜 가든 환영을 받는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은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이 바뀐다. 이런 사람은 말 그대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하지만 없어야 할 사람은 없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 이런 사람은 사사건건 문제를 야기시키고 분란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한다.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고 소통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미소 띤 얼굴을 지닌 사람을 만나라. 미소 짓는 얼굴은 친근감을 주고 온화한 느낌을 갖게 한다. 그래서일까 미소를 잘 짓는 사람은 거부감이 없고 그와 가까이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미소를 잘 짓고 상대를 잘 웃게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고 상대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 에이브러햄 링컨 역시 미소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에이브러햄 링컨 역시
미소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를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나는 전혀 가늠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고 애정을 가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그들 모두가 나를 웃게 만든다는 것이다. 나에게 밤낮으로 무서운 긴장이 생겼기 때문에 만일 내가 웃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을 것이다. 링컨의 말을 보면 미소가 인간관계를 좋게 한다는 것과 건강을 좋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소 짓는 얼굴엔 따뜻한 에너지가 느껴진다. 살아있음의 따뜻함,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생명력이 미소 속에 가득 넘쳐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소 짓지 않는 얼굴은 차갑게 느껴지고 가까이 다가가기가 꺼려진다. 미소를 잃은 얼굴엔 생동감이 없다. 마치 생명이 없는 인형처럼 느껴진다. 미소의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고 보석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미소 띤 얼굴이야말로 누구나 좋아하는 살아있는 얼굴이자 기쁨의 얼굴이다.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사람을 만나라. 자기 말만 내세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기 일쑤이다.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 듣게 되면 두 가지 효과를 얻게 된다. 첫째는 인간관계를 좋게 할 수 있고, 둘째는 자신에게 유익함을 얻게 된다. 남의 말을 잘 듣다 보면 상대의 얘기를 통해 자신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새로운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갇히게 됨을 명심하라. 우리가 사람일 수 있는 것은 자기 나름의 빛깔과 모습과 향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또 자기 자신의 얼굴을 지니고 살아야 하며 자신의 얼굴을 만들어가야 한다. 얼굴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많은 세월을 두고 그렇게 형성된 것이다. 설령 오늘 태어난 아이라 하더라도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이루어진 것이다. 얼굴이란 우리 정신의 탈이다. 자기가 신체적인 행동이나 말씨, 그리고 생각으로 순간순간 익혀온 업이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 바로 얼굴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시시로 현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떳떳한 인간으로서 향상의 길로보다 값있는 길로 털고 나서야 하며, 그때마다 내 인생을 내가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새롭게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이 될 것이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덕을 쌓으려고 하지 않는다. 눈앞의 이해관계에만 급급한 나머지 인간의 뜰을 가꾸려고 하지 않는다. 인간의 뜰은 곧 덕이다. 덕은 자기 희생으로 쌓인다. 덕행은 영혼의 아름다움과 인간을 한없이 높여줄 수 있는 디딤돌이다. 자기 자신과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쯤은 짐승도 할 수 있다. 사람이기 때문에 낯선 타인까지도 사랑으로 그들의 일의 관계를 가지려는 것이다. 남을 사랑함으로써 자기 중심적인 아집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닫힌 내가 활짝 열린 나로 눈을 뜰 수 있다. 내 마음이 열려야 열린 세상과 하나가 된다. 내 존재의 영역이 널리 확산됨으로써 나의 세계가 그만큼 넉넉하게 형성되어 간다.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를 형성하고 거듭나게 한다. 이 한순간이 깨어있는 영원한 삶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부질없이 낭비하고 말 것이다. 자신을 바르게 하고 부정함이 없어 자신의 뜻을 펼치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을 만나라. 요즘 우리 사회는 배움이 긴 사람이든 짧은 사람이든 사람답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는 이들로 불편하기가 도를 넘을 지경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법을 어기는가 하면 무고한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기도 한다.
도무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한다. 그러고도 부끄러움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자들은 사람의 형상을 한 사람일 뿐 사람다운 사람과는 거리가 멀다. 사람의 형상을 했다고 해서 다 사람다운 사람은 아니다. 사람답게 처신해야 사람다운 사람인 것이다. 사람답게 처신하려면 부정한 말과 행동을 금하고 자신을 바르게 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한다. 사람답게 행동하면 자신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뜻을 펼치기에 조금도 부정함이 없어 무슨 일을 해도 떳떳하다. 말을 아끼는 사람을 만나라. 말 한마디에 실수가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말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는 생각으로 말실수를 가볍게 여긴다. 지위나 학식이 아무리 높아도 말을 잘 못하게 되면 이미지가 깎이고 만다. 반대로 말에 교양이 넘치면 품격이 배어나온다. 이처럼 말에는 그 사람의 인품이 담겨 있다. 말이 곧 그 사람인 것이다. 잘못된 말 한마디는 평생을 쌓아 올린 공든 탑을 무너뜨린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모든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 다음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